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로라입니다. 이번 리딩은 꼭 연애적인 관계가 아닌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과 이제는 멀어지고 단절된 상대방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고 여러분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나가고 싶어 하는지 그 속마음에 대한 리딩을 준비를 했어요. 모든 인간관계라면 헤어진 전 연인, 가족, 친구, 동료, 그리 친하지 않은 누군가까지도 포함이 돼요. 그리고 이런 멀어진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했을 때 서로 다가갈 수 있을지 그 해결 방안까지도 같이 준비를 해봤어요.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그만큼 다양한 관계들이 있으실 텐데요. 멀어지고 단절된 사람이 2명 이상이고 모두의 근황이 다 궁금하시다면 그 대상을 생각하면서 다른 카드를 또 뽑아보셔도 됩니다. 그럼 카드 선택할 시간 10초 드리겠습니다. 카드 모두 선택하셨죠? 리딩 순서는 왼쪽에서부터 4번, 1번, 2번, 3번입니다.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더 단단해지시기를 바라는 마음 가득 담아서 리딩 진행해 볼게요. 산 카드를 뽑아주신 1번 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리딩은 꼭 연애적인 관계가 아닌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과 이제는 멀어지고 단절된 상대방이 여러분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나가고 싶어 하는지 그 속마음을 보려고 해요. 모든 인간관계라면 헤어진 전 연인, 가족, 친구, 동료, 그리 친하지 않은 누군가까지도 포함이 돼요. 그리고 이런 멀어진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했을 때 서로 다가갈 수 있는지 그 해결 방안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그만큼 다양한 상황이 있을 텐데요. 멀어지고 단절된 사람이 2명 이상이고 모두 다 근황이 궁금하시다면 대상을 생각하면서 다른 카드를 또 뽑아보셔도 됩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과 상대방의 관계성과 어떻게 멀어졌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두 분의 사이에는 늘 무언가 넘기 힘든 벽이 이렇게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이건 거리일 수도 있고요. 상황일 수도 있고 서로의 다른 환경 차이일 수도 있죠. 서로가 넘기 힘든 그런 현실적인 벽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함께하고 싶었거나 함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계를 이어나간 분들이 계세요. 특히 두 분은 처음부터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처음에는 너무 좋았고 서로가 설레고 그리고 잘 이어갈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을 했지만 한 분이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면 다른 한 분은 조심스럽게 뒤로 물러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 관계는 꼭 한 분만 가까이 다가가려고 한다라기보다 서로가 상황에 따라서 다가갈 때도 있고 멀어질 때도 있고 그렇게 다가가는 사람이 있고 멀어지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감정적인 거리감이 조금씩 생겨났을 텐데요. 이 거리감이 점점 쌓이면서 마음의 문도 닫히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예를 들어서 썸이라면 마음에 들어서 다가와 주기를 바라는데 상대방이 그렇게까지 다가오진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다가갔다면 상대방도 좀 다가와 줄 법한데 여러분의 마음에 썩 들게끔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굉장히 수동적이고 답답한 모습을 보이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생각보다 쉽게 오해가 생기거나 마음을 전해도 잘 닿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 상대방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먼저 다가갔기 때문에 자신도 다가오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미 마음이 어느 정도 거리가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도 상대방의 마음이 잘 전달되지 않는 것처럼요. 말 한마디나 눈빛 하나가 어긋나기 시작하면 서로를 이해하기보단 멀리 두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방어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서로 대화로 풀거나 명확하게 확인을 하면 되는데 서로가 이제는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이러다 말겠지. 그냥 예민한 거겠지. 어차피 내가 해결해 줄 수 없는 거겠지. 이런 생각들이 점점 깔려있게 되다 보니까 확인하려는 시도조차 점점 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꽃다발 카드는 두 분의 관계가 의미 없는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여러분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이 관계는 분명 따뜻하고 감사한 기억이 남아있어요. 함께 웃고 위로받고 서로를 진심으로 생각했던 시간들인데 이런 건 어떤 관계에서도 쉽게 만들어지지는 않잖아요. 결국 이런 소중한 관계가 멀어지는 데에는 서로의 표현이 너무 달랐던 것 같아요. 누군가는 더 가까워지고 싶어 했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일정한 선을 지키면서 그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던 거죠. 혹은 서로의 삶이 어느 순간 너무 달라진 분들도 있을 텐데요. 서로의 환경이나 상황 이런 것들이 너무 달라져서 서로 같은 속도로 걷기가 어려웠던 분들도 계세요. 상황이나 어떠한
듯한 의도가 서로의 마음이 더 거리가 생기도록 영향을 끼쳤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멀어졌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해도 정확한 한 가지 이유가 떠오르지 않는 분들은 조금씩 아주 천천히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그 거리감이 너무 익숙해져서 서로가 먼저 다가가기엔 너무 늦어버린 것 같은 그런 묘한 어색함이 남아있는 상태로 보여지네요. 저는 이 카드를 보면서 하나의 케이스가 좀 강렬하게 느껴지는 게 있는데요. 왜 내 편에 서주지 않았냐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누군가 한 분은 자신의 편에 서주기를 원했고 다른 한 분은 내가 나서면 오히려 네가 난처해질 수 있다. 나는 그냥 있는 게 맞다 라고 했는데 사실 자신의 편에 서주기를 원했던 사람은 그렇게 되더라도 내 편에 서주기를 바랬어요. 겉으로 티는 내지는 않았지만 그냥 가만히 있는 걸 선택한 상대에게 굉장히 많은 서운함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스스로 난처하기 싫어서 내 편에 서지 않은 거 아니냐, 그렇게 수동적으로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서운함이 가득 담겨 있어 보이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리딩을 하면서 이런 케이스가 갑자기 강하게 느껴졌는데 안타깝기도 한 모습이어서 언급을 좀 해드리게 됐습니다. 그럼 상대방은 여러분과 다시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을지 그 속마음을 보도록 할까요? 상대방이 좀 회피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있네요. 기다리고 있는 모습도 좀 있고요. 지금은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에는 조금 마음속으로는 회피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기다리는 부분도 있지만 아직까지 이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을 유지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면도 있고요. 너무 오래 기다렸나 본데요? 너무 오래 기다려서 이제는 회피하고 싶은 정도까지 간 것 같아요. 서로가 같은 공간에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같은 공간, 모임이라든지 회사라든지 어떤 공동체에서 같이 있는 경우가 좀 있어 보이시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멀어지고 이제는 보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한 공간에서 어떠한 것들을 같이 하셨던 분들로 보여져요. 물론 모든 관계는 사회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두 분의 특징은 사회적으로 무언가를 같이 하신 분들이라는 그런 관계성이 있어요. 네, 확실히 여러분은 무언가를 같이 했었던 분들이에요. 하나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상대방은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본인이 상처받고 참아야 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시간 때문에 버텨왔다라는 게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 관계는 회피를 좀 하고 싶고 아직까지는 이 관계를 회복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게 상대방의 마음에서 보여져요. 여러분이 그래도 상대방을 위해서 먼저 나서줄 수 있을 줄 알았고, 그리고 다가올 줄 알았고, 그래서 서로가 바라봤었던 어떤 목표에 같이 도달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결국 여러분은 회피를 했다라는 거죠.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고 서로가 바라는 그 목표에 같이 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는 게 상대방의 속마음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좀 기다리는 것도 있어요. 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어느 정도의 여지는 남겨두고 있다라는 게 상대방의 마음에서 보여지거든요. 이 모든 관계는 꼭 사회적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연인도 되고 가족도 될 수 있지만 가장 공통적인 거는 모두가 한 공간에서 함께 있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서로가 관심을 가졌던 하나의 공통적인 주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상대방은 상처를 계속해서 입었던 거고, 참으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서로가 같이 그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래서 이제는 그 상처를 더 떠올리고 싶지도 않고 가지고 있고 싶지도 않아서 조금은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은 아직 남아있지만 그 마음이 굉장히 크지는 않아 보여요. 이제는 내 마음에서 떠나보내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떠나보내는 과정을 어떻게 떠나보낼지, 어떻게 해야 스스로 마음이 홀가분해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스스로 찾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새로운 공동체나 새로운 관계 속에서 그런 희망을 보고 있기도 해요. 서로가 이제는 같은 공간에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관계성을 가지면서 서로의 관계를 조금 정리해 보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상대방이 이 카드상에서는 그래도 꽤 기다렸거든요. 여러분과 같이 하고 싶은 그 목표에 대해서 다시 계속 나가고 싶기도 했고, 여러분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왜 이제는 회피하고 싶은지, 어떤 이유에서 갑자기 그렇게 마음이 변하게 됐는지, 그 부분을 포함해서 조금 더 깊은 속마음을 보도록 할게요.
어떠한 감정이 좀 생겨난 것 같은데요. 새로 시작해야겠다. 이제는 기다리다가 지쳤나 봐요. 새로 시작해야겠다. 그래도 기다려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기다려봤자 소용이 없겠다. 너무 오래 기다렸다. 이런 생각들이 들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관계도 좀 새로 가져보고 싶고 새로운 곳에서 적응도 좀 해보고 싶고 나도 내 삶을 위해서 새로 나아가는 방향을 선택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조금씩 생겨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이렇게 힘들 때 상대방을 지지해주는 누군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과의 관계를 기다렸던 그 시간 동안에 상대방을 지지해주고 여러분에게 서운했던 점들을 보완해주는 그런 누군가나 어떠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서 스스로 이제는 새로운 관계,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점점 커져갔다라고 하네요. 상대방은 이제는 나도 좀 편안해지고 싶었대요. 본인도 균형 잡힌 일상을 보내고 싶었대요. 여러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불편하고 회피하고 싶기도 하고 이전에 관심 가졌던 그런 것들에 대한 미련을 계속해서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새로운 관계나 본인을 지지해주는 누군가와 함께 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일상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균형 잡힌 일상이 됐다라는 걸 점차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역시 누군가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네요. 본인을 생각해주고 도와주고 자신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제공해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누군가가 생겼던 것 같고요. 그런 누군가가 생기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스스로가 일상에 대한 균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간 것 같아요. 스스로를 지켜나가는 방법, 본인이 쌓아야 할 스킬이나 필요한 능력을 배우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면서 이제는 미련을 버리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지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났다라고 하네요. 아직까지는 관계에 대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여지는 가지고 있지만 사실 본인이 먼저 다가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직은 회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이 관계에 대해서 아예 가능성이 없는 상황은 아닌 거예요. 문득문득 생각도 나고 이때의 기억을 하면 사실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아픈 기억도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새로 나아가는 그런 방향을 제시해준 계기이기도 하고 스스로가 균형 잡힌 생활을 하는 데에 대한 일깨움이 된 그런 계기가 됐기도 했다라고 상대방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제는 끊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다리는 마음도 아직 있는 걸 보면 두 분의 관계가 굉장히 가벼웠던 관계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페이지 카드만 나왔기 때문에 서로에게 느꼈던 감정만은 그렇게 가벼운 감정만은 아니었던 걸로 보여져요. 서로에게 기대했던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파도 참았던 거겠죠. 상대방 입장에서는 본인이 굉장히 많이 참았다라고 해요. 이 관계에 대해서 신뢰에 대한 확신도 좀 필요했었다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인 걸로 보여져요. 여기에서 본인이 새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에서만 컵 카드가 나왔고 나머지는 소드, 완드, 펜타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신뢰감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섣부르게 움직이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걸로 보여져요. 여러분과 어떠한 상황이나 그리고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할 때에는 서로가 중요시하는 그 무언가는 굉장히 달랐던 것으로 보여지긴 하네요. 서로의 표현이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상대가 여러분을 이해해 주기를 바랬지만 상대방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알기를 바랬던 것일 수 있고 서로가 함께 할 수 있는지 그 현실적인 가치를 먼저 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서로가 가까워질 수 있는 관계일지 그리고 가까워지기 위해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해결 방안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카드는 아포필라이트라는 광석 카드인데요. 어한석이라고도 해요. 정화와 투명성을 상징하거든요. 상대방은 분명 후회도 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솔직해지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여러분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지금 이제 다가가도 될까? 혹시 나 혼자만 이 관계가 다시 이어지길 바라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망설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여러분이 어떤 마음인지를 지금 당장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다가와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네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면 갑작스럽게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잘 지내는지 아니면 서로에게 의미 있었던 그 무언가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 라는 그런 일상적인 메시지로 아무렇지 않은 척 다가오게 될 텐데요. 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기 때문에 망설여하고 있다가 결국은 이 관계를 이제는 놓아줘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단계로 들어선 상태예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다가갔을 때 여러분이 받아줄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용기를 내는 시점까지에 대한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사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먼저 다가가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다른 공간에 있다면 사실 여러분이 다가가는 게 이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열쇠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 같은 공간에 있는 관계라면 여러분의 마음이 상대방에게 아직 열린 상태라면 아직은 마음이 열려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전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상대방이 그 분위기를 느끼는 순간 확신을 가지고 한 발 다가올 수 있게 될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관계에서는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야지만 이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먼저 다가갈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에게 완벽한 이유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관계에 대한 회복을 나는 아직 원하고 있다라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그땐 서로에게 서운하게 했지만 그래도 종종 문득 생각이 나더라 라는 이런 표현이라든지 서로 풀고 다시 잘 지내고 싶다라는 이런 표현으로요. 그동안 쌓인 오해나 상처,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흘려보내고 서로의 관계를 다시 쌓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표현을 먼저 해주시는 거죠. 상대방도 서로 과거에 대해서 시시콜콜 이야기를 꺼내면서 풀어가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그 기억을 이제는 오히려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서로 풀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다가와 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할 거예요. 중요한 건 이 관계는 두 분이 단절이 됐더라도 서로를 잊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이 소드 4번 카드는 이제는 잊고 싶다라는 거의 마지막의 단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대표적인 짝사랑 카드거든요. 굉장히 많이 아픈 카드예요. 오래 기다렸다는 거고 오래 기다린 게 아니라고 한다면 간절하게 기다렸다라는 것도 돼요. 그래서 거의 막바지까지 가게 된 거거든요. 이제는 버티기가 어려우니까요. 이렇게 상대방이 여러분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가고 싶어 하는지 그 속마음을 들여다봤어요. 물론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런 상대방이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지금은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어도 상대방은 문득 여러분을 떠올리고 있는 걸로 보여지니까요. 재회 여부와 관계없이 서로가 좋았던 추억은 이렇게 꽃다발처럼 예쁘게 간직하셨으면 해요. 그럼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게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사실 서로가 다른 걸 인정하면 별것 아니거든요. 근데 어떠한 마찰이 생기거나 갈등이 생기거나 원하는 게 생겼을 때 그 별것 아닌 것도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기보다는 내가 더 유리하기를 바라고 혹은 그 분위기라도 내 걸로 만들려는, 나한테 유리하게 만들려는 그런 욕심 같은 게 좀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관계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예쁘게 남은 기억은 사실 시간이 지나도 쉽게 시들지는 않으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남아있는 어떤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리딩을 들으셨을 텐데 관계의 깊이와 관계없이 다시 대화하고 싶고 예전처럼 웃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아직 남아있으시다면 오래 걸리더라도 저는 그 마음이 상대방에게 전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를 이해하고 또 이해받는 일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은 서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니까요. 문득문득 생각나는 것들로 인해서 복잡한 마음으로 싱숭생숭할 때도 있으실 텐데 그런 여러분을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관 카드를 뽑아주신 2번 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리딩은 꼭 연애적인 관계가 아닌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과 이제는 멀어지고 단절된 상대방이 여러분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나가고 싶어 하는지 그 속마음을 보려고 해요. 모든 인간관계라면 헤어진 전 연인, 가족, 친구, 동료, 그리 친하지 않은 누군가까지도 포함이 돼요. 그리고 이런 멀어진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했을 때 서로 다가갈 수 있는지 그 해결 방안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그만큼 다양한 상황이 있으니까요. 멀어지고 단절된 사람이 2명 이상이고 모두 다 근황이 궁금하시다면 그 대상을 생각하면서 다른 카드를 또 뽑아보셔도 됩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과 상대방의 관계성과 어떻게 멀어졌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두 분은 이 카드를 봤을 때 단절, 손절, 끝맺음이 명확한 관계로 보여져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관계는 유지하기가 어려운 분들인 거죠.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을 찾아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현재 기준으로는 상대방이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속마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같이 보도록 할게요.
두 분에게는 겉으로 듬직하고 의지가 되는 분이 있었는데요. 체형적으로 꼭 듬직하다라기보다는 서로가 의지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상부상조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던 관계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지나친 통제로 될 수도 있고 또는 권력적인 모습을 보였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면 가족적으로나 연인적으로 봤을 때는 강한 보호 본능을 느꼈던 그런 관계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강한 책임감으로 인한 행동이었을 수 있지만 점점 과해져서 집착이나 스토킹과 같은 모습으로 보일 수 있을 정도로 행동했을 수도 있고요. 자신의 틀에 맞추기 위해서 가스라이팅을 시도했을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도 잘 지내기 위함이었을 수 있지만 남은 다른 한 사람은 다른 누군가와 함께 대화를 나누거나 시간을 보내는 그 사람을 보는 자체만으로도 질투를 하게 됐을 거예요. 서로의 관계에서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는 좋은 말로는 지켜주려 하는 마음이었지만 이건 사실 자칫하면 압박이 되기 쉽거든요. 반대로 한 사람은 계속 참았고 맞춰줬고 이해해줬어요. 어떠한 상황에서 서로의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계속 맞춰줬어야만 하는 그런 관계성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이해와 인내가 점점 무의미하게 바뀌어갔던 거죠.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겉으로는 티격태격할 때도 있고 그러다가도 다시 잘 지내기도 했기 때문에 그냥 또 이런가 보다 싶어서 잘 유지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두 분은 서로에게 점점 숨이 막혀왔고 결국은 그 무게를 견딜 수가 없어서 한쪽이 먼저 마음을 닫고 관계를 놓아버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연인이든 친구든 가족이든 동료든 모든 관계에서 서로의 마음이 계속 어긋나고 균형 잡히지 않게 되면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잖아요. 이 관계는 멀어지는 데에 그런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래 쌓인 감정에 그런 골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말하지 못한 서로의 속마음, 그리고 그런 반복된 상황의 피로감으로 이미 멀어지고 끝난 관계인데 함께 지내온 시간이나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서 억지로 유지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쌓였던 게 터져서 관계가 끊어진 거죠. 리딩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케이스가 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서로 사회적으로 만난 관계인 거예요. 그렇게 친해져서 누나 동생, 오빠 동생 하던 그런 사이까지 갔는데 어느 순간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공사구분이 어려워지기 시작을 한 거죠. 어떠한 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을 때 좀 꾸짖음을 듣는다거나 하면 서로가 멀어지게 되고 꼭 그런 어떠한 피드백이 아니더라도 애매한 감정선이 생기면서 별것 아닌 것들이 서로 간에 서운해지기도 한 거죠. 누군가는 계속 그걸 풀어주려고 노력을 했을 거고 누군가는 계속 서운함이 커져가고 그렇게 누가 먼저 끝낼까를 고민을 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관계가 단절되는 사건이 생기면서 그렇게 멀어지게 된 거죠. 사실 서로는 끝을 알았지만 주변에서는 갑작스럽긴 했을 거예요. 물론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실 텐데요. 리딩을 하는 중에 갑자기 강하게 느껴지는 케이스여서 언급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대방은 여러분과 다시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을지, 지금은 여러분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속마음을 좀 보도록 할까요? 섞자마자 나와가지고 서로가 갈등이 정말 많았네요. 서로가 어떠한 걸 얘기를 했을 때에도 마찰도 많았고 서로 다른 의견들도 많았어요. 두 사람 개인적인 감정만으로 봤을 때는 서로 너무 잘 맞을 수 있는 관계였을 수 있지만 이 관계는 어떠한 주제가 있어서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을 때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관계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서로가 항상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을 맞추는 데까지 시간이 계속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감정이 서로가 가면 갈수록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점점 하지 못하게 됐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다투게 되니까요. 서로가 서로의 관계를 이어나가려면 이런 마찰을 줄였어야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개인적인 이야기들은 줄여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솔직하지 못한 관계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여요.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분이 좀 돋보였을 때에는 질투도 많이 했네요. 만약에 이 관계가 연인의 관계라고 한다면 개인적인 약속은 많은데 왜 나한테는 그만큼 시간을 할애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자신이 더 예쁨 받고 싶었고 더 여러분과 가깝고 싶었는데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그런 애정결핍 같은 그런 감정들이 계속해서 생겨났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짠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만큼은 내가 영순이가 되고 싶어
싶었어 라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시간이 남을 때나 공적인 자리에서나 어디에서든 자신과 함께 하기를 바랬던 건데 항상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 친절하고 공적인 자리에서 자신에게만큼은 그렇게 살갑거나 친절하지 않았다라고 상대방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은 항상 공적인 자리에서든 사적인 자리에서든 여러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갈구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상대방은 여러분이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네요. 속을 잘 모르겠대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무슨 생각인지도 잘 모르겠대요. 그런데 여러분은 굉장히 감정적이었다라는 그런 기억이 남아있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친절했던 모습, 자신에게만큼은 좀 엄격했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굉장히 따스한 사람이었다라고 상대방의 마음속에는 남아있대요. 그 따스함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돋보이는 외모, 그래서 여러분에 대한 그런 외적인 모습이 상대방에게는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아있는 건데, 그런데 감정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에는 상대방이 좀 많이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여전해요. 왜 사람들에게는 다 잘해주면서 나한테만큼은 왜 파이터 기질이 나오느냐 이런 거거든요. 왜 나한테만, 이런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왜 나한테만. 감정이 굉장히 잘 나오네. 여러분과 상대방은 어떠한 공동체, 가족 이런 것들이 연관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두 분이 비밀관계였다라면 한 분은 가정이 있었던 분이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만약에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두 분의 관계가 사회적인 관계로 만났다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여러분과 가정을 이루고 싶었다라는 게 보여져요. 두 분이 만약 이성적인 관계였다라면 말이죠. 그리고 성별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한다면, 서로가 이성적인 미묘한 감정이 있었던 게 아니라고 한다면 서로가 어떤 공동체에서 함께 했을 때에 굉장히 사이가 가깝고 돈독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감정적인 이슈로 인해서 멀어졌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하지만 그 감정에 대해서 상대방은 솔직했지만 여러분은 솔직하지 못했다라고 상대방은 생각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나에게 알려주지 않지 않았느냐, 여러분만 알고 있고 여러분만 숨기고 있었던 그 무언가가 있지 않았느냐, 왜 나에게 솔직하지 못했느냐, 그런 서운함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해요. 하지만 상대방은 여러분과 계속 같이 하고 싶었어요. 누구보다도 가깝고 싶었고 누구보다도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은 더 서운함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마음속에 여러분은 굉장히 진취적인 사람으로 남아있어요. 자신에게 모든 것들을 다 잘 해줬었던 사람, 누구에게나 인기가 많았던 사람, 그런 사람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도 다 친절했던 사람이라고 기억하고 있기도 해요. 어느 공동체든 어떠한 가정적인 부분이든 여러분은 외적으로도, 그리고 자신에게 서포트해주는 부분, 자신을 챙겨주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도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이성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상대방은 여러분과 미래를 그리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상대방은 자신이 뒷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격지심이나 피해의식 이런 것들이 생겨났었던 걸로 보여지고, 어떻게 보면 상대방은 굉장히 외로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애정결핍 같은 것도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인기도 많고 사람들과 자리도 많이 가질 수 있었겠지만 그 와중에 상대방은 항상 혼자 있었던 시간들이 이 카드에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느꼈었나 봐요. 같이 있을 때에는 너무 좋았지만 여러분이 자신을 챙기지 않을 때에는 그만큼 소외된 느낌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네요. 그래도 상대방의 기억 속에는 아직까지도 여러분을 놓지 못하는 기억들이 남아있어요. 지금은 여러분과 멀어지고 단절되긴 했지만 자신의 마음속에 아직도 여러분과 함께 했었던 그 순간들이 계속 기억에 남아있고, 여러분과 계속해서 같이 가고 싶어 했다라는 것만큼은 아직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문득문득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자신은 여러분의 이 모습이 잊혀지지 않아서 계속해서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는 게 본인도 짜증이 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 관계가 지금 이 카드로 봤을 때 두 분의 관계성은 이미 끝난 관계로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여러분에 대해서 더 이상 다가갈 수는 없긴 하지만 여러분을 계속해서 잊지 못해서 계속 마음속에서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에 대한 기억이나 서로가 함께했던 시간이 굉장히 길었던 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먼저 다가올 생각이 있는지 한번 그 속마음을 더 깊게 보도록 할게요. 이 관계는 멀어졌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그래도 상대방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걸 보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조금 생기고 있는 것 같거든요.
상대방은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 싶다라고 해요. 어느 정도 서로가 갈등이 있었고 쌓여왔던 게 있었을 텐데 마지막일 수도 있고 어느 순간일 수도 있지만 서로가 있었던 갈등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진솔하게 나눠보고 싶다라고 해요. 오해가 있는 어느 지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서로가 오해일 수도 있고 한 사람만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일 수 있지만 그래도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고 싶다라고 해요. 뭔가 좀 답답한 부분이나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상대방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을 하고 싶대요. 재회를 하고 싶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우선 연락을 하고 싶고 대화를 나눠보고 싶대요. 그리고 서로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는 어떠한 지인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해요. 그래서 문득 여러분의 소식을 접할 때면 한 번쯤 대화를 나눠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고요. 최근에도 여러분에 대한 소식을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쯤이면 서로 대화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에 대한 소식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대방이 원하는 건 서로 간에 있었던 어떠한 문제점에 대해서 서로를 배려하면서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진솔하게 대화를 한번 나눠보고 싶다라는 데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은 여러분에 대한 소식도 그렇고 서로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시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해요. 이분 시원시원하네요. 그런데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을 아직 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었던 것 같고요. 마찰이 생길까봐 두려워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 카드는 서로가 대화를 나눴을 때 타협점이나 협의점을 찾지 못할 것 같아서 어려워하는 게 있는 것도 돼요. 이건 서로가 타협점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무대뽀로 달려나간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주장만을 한 거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야기를 나눴을 때 또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다투더라도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라고 해요. 이렇게 다퉈서 관계가 끊어지게 된 그 상황이네요. 관계가 끊어지게 된 상황이라 한다면 대부분은 마지막에 있었던 상황이겠죠. 서로가 마지막에 다퉈서 그 끊어진 상황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솔하게 대화 정도는 나눠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아예 끊어지고 서로가 연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는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여러분과 다시 대화를 나눠서 풀어보고 싶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해결을 나눈다기보다는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요즘 따라 많이 하게 된 걸로 보여져요. 버티네요. 이게 버티는 이유가 관계가 아예 끊어져서 그래요. 관계가 아예 끊어졌고 서로가 더 이상 회복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갔었고 그리고 지금은 두 분 중에 한 분 혹은 서로가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락을 하고 싶어도 우선 참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연으로라도 서로 마주치는 날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참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한쪽만 차단이 되어 있는데 오해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차단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은 여러분이 차단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안 하는 것도 있고 여러분이 자신이 다가갔을 때 자신을 외면하거나 받아주지 않을까봐 이 관계는 아예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걸 지금은 참고 있다라고 해요. 하지만 대화를 너무 나누고 싶은 건 맞아요. 그래서 이 관계는 가까워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네요. 원래는 가까워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관계였는데 카드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과 함께 했었던 좋았던 기억들이 생각나는 어떠한 상황들이 있어 보이고요. 상대방에게 지금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과 마찰이 있는 상황이 있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그런 마찰이 있을 때 항상 여러분은 감정적인 사람이었지만 자신을 지지해줬고 자신이 힘들 때에는 본인의 감정을 삭히면서도 그렇게 자신과 함께 해줬던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면도 있고요.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이런 건 좋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대화를 좀 나누고 싶고 소식을 전하고 싶고 재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러면 이 관계에서 마지막으로 서로 가까워질 수 있을지 가까워질 수 있다면 그 해결 방안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조언의 카드는 말라카이트라는 카드고요. 공작석이라고도 불려요. 고대로부터는 보호와 치유의 돌로 여겨졌다라고 해요. 누군가의 마음속에서는 서로의 관계를 아직 정리하거나 마무리 짓지 못한 경우를 위한 조언을 담고 있어요. 적어도 상대방은 여러분을 아직까지 마음속에서 놓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건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요. 한쪽은 어느샌가 피해의식으로 인해서 지나치게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으로만 사람을 대했을 수 있어요. 한쪽은 늘 바쁘고 늘 바른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스스로의 감정을 숨기거나 서로의 관계를 감당하지 못한 채 놓아버렸던 거죠.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은 완전히 멀어져 있어요. 말 그대로 연결이 끊긴 상태예요. 다시 연결될 가능성은 솔직히 말해서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긴 해요. 하지만 이 관계에서 가까워질 수 있는 단 한 가지 가능성은 변화예요. 여러분은 이미 상대방에게 다가갈 마음이 전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변화가 먼저 필요해 보여요. 그리고 속마음에서는 이미 상대방은 변화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변화하는 모습을 외적으로 조금이라도 보였을 때 여러분도 과거의 감정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작은 가능성 하나가 생길 수 있고 이미 그 작은 가능성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아직도 모든 걸 이성적으로 처리하려고 할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굳이 연락을 다시 해야 할까? 내가 잘못한 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이제는 너무 늦어서 서로 풀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는데 라는 이런 생각들이 상대방이 계속 이렇게 머물러만 있게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도 대화를 해보고 싶어서 상대방이 정말 큰 용기를 낸다면 아무렇지 않게 잘 지내냐는 인사를 건네게 될 텐데요. 이건 상대방도 큰 용기를 낸 것이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이 잘 받아주지 않는다면 이 관계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게 될 거예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조금은 덜 서툴고 조금은 더 단단한 방식으로 서로를 마주할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렇게 상대방이 먼저 넌지시 다가오게 되면 여러분도 상대방과 좋은 관계로 이어나갈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하신다면 그렇게 관계를 다시 이어나가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이렇게 상대방이 여러분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나가고 싶어 하는지 그 속마음을 들여다봤어요. 지금은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상대방도 문득 여러분을 떠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재회 여부와 관계없이 서로 신뢰를 했던 그때만큼은 서로의 기억을 지우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마음 깊은 곳에 그대로 묻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게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저도 이번 분들과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서 더 공감이 가는 것 같고 문득 생각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요. 관계는 늘 쉽지 않죠. 그래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서로 관계가 있었던 때는 헛되지 않았다라는 건 명확한 것 같아요. 그때는 너무 밉고 이해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야속하기도 하고 그랬겠지만 막상 지나고 보면 그래도 이건 이 사람이 있어서 좋았지, 이건 괜찮았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거예요. 이제는 너무 멀어지기도 했고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된 건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러면서도 새로운 관계로 주변이 변화하고 스스로 성장하기도 하잖아요. 서로에게 기댔던 어떤 것들에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마음에서 상대방을 놓으려고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이유는 사실 여러분이 그 시절에 여러분 스스로를 놓아주기가 어려워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 시절에 여러분을 이해해 주기를 바래왔으니까요. 억울하기도 하고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도 이제는 한번 그때 여러분을 놓아줘 보세요. 우리 서로 알아주면 되죠. 누군가로 인해서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여러분이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 더 빛날 앞으로의 여러분을 제가 응원할게요. 새 카드를 뽑아주신 3번 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리딩은 꼭 연애적인 관계가 아닌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 여러분과 이제는 멀어지고 단절된 상대방은 여러분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나가고 싶어 하는지 그 속마음을 보려고 해요. 모든 인간관계라면 헤어진 전 연인, 가족, 친구, 동료, 그리 친하지 않은 누군가까지도 포함이 돼요. 그리고 이런 멀어진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했을 때 서로 다가갈 수 있는지 그 해결 방안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그만큼 다양한 상황이 있으니까요. 멀어지고 단절된 사람이 2명 이상이고 모두의 근황이 궁금하다면 그 대상을 생각하면서 다른 카드를 또 뽑아보셔도 됩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과 상대방의 관계성과 어떻게 멀어졌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두 분은 말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여요. 서로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관계였다라는 걸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처음엔 소소한 대화가 즐거웠고 말이 잘 통하고 감정도 빠르게 공유되는 그런 편안하고 유쾌한 관계였을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이 말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서로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오해를 키우는 요소가 됐었던 것 같아요. 처음엔 우리 정말 잘 통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의지한 만큼 솔직하게 했던 대화들이 나중에 오해가 되고 상처가 된 거죠. 모든 인연 속에서
관계에서 말로 인한 문제는 항상 일어나기 마련이지만 올해 유난히 이런 말로 곤욕을 치르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거예요. 내 의도와 전혀 다르게 알고 있는 상대방이나 여러분이 한 말을 왜곡하거나 과장해서 없었던 말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꾸며서 전하는 상대방도 있었을 거고요. 상대방을 위해서 솔직하게 한 말이었는데 상대방은 자신만을 위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했던 조언을 그대로 전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전달받은 사람까지 포함해서 서로가 모두 다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듣기에 불편한 조언이었을 경우에 여러분의 입장이 그만큼 난처해졌을 수도 있죠. 반대로 처음엔 별것 아닌 이야기였는데 주고받은 이야기를 생각하다 보니까 괜시리 감정적이 되고 때로는 진심이 아닌 말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무의식적으로 던진 한마디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나서야 아 이건 아니었는데 싶은 그런 마음이 밀려왔던 순간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예요.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정말 깊은 관계라고 한다라면 이런 말들로 인한 오해나 이 말들이 와전이 되고 없었던 말들이 퍼져나가게 되면서 여러분과 상대방은 굉장히 큰 말다툼 끝에 그렇게 멀어지게 됐을 거예요. 두 사람은 대화를 많이 했지만 정작 마음속 깊은 얘기는 어느 순간부터 점점 하지 못하게 됐을 텐데요. 괜히 서로 서운하기 싫고 부딪히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솔직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나오게 된다면 서로가 점점 더 불안해지고 나만 이렇게 느끼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을 거고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예전 같지 않지 하는 혼란이 생겨갔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말로 인한 감정적인 대응 끝에 관계가 단절이 되고 누군가가 말을 잘못 전달했거나 오픈해서는 안 될 서로 간의 이야기를 주변에 오픈하게 된 누군가로 인해서 서로 연관되어 있는 지인들까지 피해를 보게 된 관계이기도 해요. 이건 더 나아가서는 말로 인한 배신의 관계가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끝난 게 아닌 관계도 있어요. 서로가 말을 점점 줄이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된 건데 다툼이나 큰 사건 없이 연락이 잘 안 된다거나 먼저 항상 연락을 해봐도 반응이 예전 같지 않아서 누가 먼저라기보다는 둘 다 무언의 포기로 이 관계를 멈춘 느낌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이 관계는 단절 이후에도 한쪽은 여전히 그 사람 잘 지내고 있나 라고 떠올릴 수 있어요. 완전한 정리라기보다는 마무리를 애써서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두었던 관계가 많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가끔 생각나고 어쩌면 다시 말을 건네고 싶지만 타이밍을 놓친 그런 거리감이 많이 느껴지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요. 그럼 상대방은 여러분과 다시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을지 그 속마음을 보도록 할까요? 상대방은 여러분과 함께 있었을 때 굉장히 새롭고 즐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건 지금도 변함이 없는 기억으로 남아있고요. 그만큼 상대방에게 여러분은 햇살 같은 존재였다라고 해요. 뭔가 되게 감성적인데요? 그래서 상대방은 지금도 여러분과 같이 다시 한번 잘 지내보고 싶은 마음이 커요.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을 여러분이 굉장히 잘 받아줬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다른 사람과는 말이 잘 통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자신을 이해해주고 감싸줬던 사람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자신이 힘들었던 상황에서 여러분이 자신을 항상 지켜줬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만큼 자신을 이해하고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걸 지금 어떤 상황으로부터 느끼게 된 걸로 보여져요. 상대방이 확실히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느껴지긴 한 것 같네요. 지금은 혼자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혼자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과정에서 돌파구를 찾고 싶은데 그 돌파구를 찾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더 많이 생각이 나는 걸로 보여져요. 이건 혼자 굉장히 큰 고심을 하고 있는 건데 서로 연락이 안 되시는 분들이 꽤 많아 보이고 연락과는 관계없이 서로가 단절돼 있는 관계인 거죠. 상대방이 지금은 굉장히 우울하고 힘든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돼요. 여러분과 무언가 엮여있는 관계로 보여지기도 하네요.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해야 된다라거나 아니면 어떤 모임에 같이 있다라거나 가족이나 그리고 헤어지기 직전의 연인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꼭 단절된 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굉장한 큰 거리감이 있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상대방은 여러분에게서 돌파구를 찾고 싶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여러분과의 관계를 다시 되돌리고 싶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지금 본인이 계속해서 찾고 있는 중인데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보게 되는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상처가 좀 있었네요. 말로 인한 상처가 있었어요. 이 소드 3번 카드는 굉장히 깊은 상처를 의미를 해요. 오래됐고 깊은 상처고 반복된 상처를 의미를 하는 건데요. 관계적으로는 삼각관계도 될 수 있고요. 꼭 애정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두 분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 다른 사람도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에 굉장히 깊은 상처와 오해
말로 인한 어떠한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상대방은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오해를 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서로가 이렇게 말로 준 상처를 풀어나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상대방은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고 여러분과 서로 이렇게 상처를 줬던 그 상황들에 대해서 되돌리고 싶어 해요. 관건은 여러분인 것 같네요. 상대방한테는 이미 너무 명확하게 여러분과 관계를 돌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어떠한 시그널을 주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움직임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방도 이 카드에서 봤을 땐 본인도 굉장히 많은 상처를 입었다라고 해요. 두 분과의 관계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물론 있으시겠지만 서로 주고받은 그런 대화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상대방은 그 대화 아니면 오해 그리고 퍼져나가는 말들로 인한 억측들 그런 것들이 만약 상대방이 퍼뜨린 일이라고 하더라도 본인도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고 하고요. 그런 것들로 인한 상처가 아니라고 한다면 본인도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닐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관계가 이렇게 끝난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대요. 이렇게까지 될 줄을 몰랐었기 때문에 서로가 말로 그렇게 상처를 주고 말이 그렇게 퍼져나가고 서로가 오해가 쌓이고 깊은 상처로 남게 될 줄은 몰랐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서로의 관계가 완전 끊겼는데 다시 돌릴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끝난 관계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후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도 굉장히 많이 아팠다라고 해요. 지금 만약 서로가 오해가 쌓이고 어떤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은 그 공간을 벗어났는데 상대방은 아직까지도 그곳에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눈치를 보고 있고 본인도 불편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네요. 이렇게 많이 울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까지 갈 줄은 몰랐던 거예요. 네, 상대방은 그 끝난 관계를 다시 돌리고 싶어 하네요. 결과적으로는 모든 관계들 속에서 이 말로 인한 상처, 오해, 억측 그런 것들로 인해서 누군가가 굉장히 피해를 보신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단절이 되는 상황이 생겼던 그 순간에 상대방은 굉장히 많은 후회와 실망을 했고 자신도 아픈 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과의 관계를 그동안 돌리지 못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 관계를 다시 돌릴 수 없을지 오해를 풀 수는 없을지 그리고 본인이 잘못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이 본인만의 잘못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명확한 정리를 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저는 이 전반적인 카드로 봤을 때 제3자가 있는 분들 꽤 계실 것 같거든요. 연애적인 것을 포함해서 그렇지 않은 모든 경우에 사이에 껴있는 그 누군가가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연애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당연히 제3자가 생겼고 들켰고 그리고 서로 간에 상처를 줬고 그렇게 관계가 끊어진 거죠. 서로의 관계가 너무 좋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관계가 끊긴 거예요. 그래서 막상 관계가 끊기고 나니까 후회하고 실망하고 다시 관계를 되돌리고 싶지만 그 상처가 너무 깊기 때문에 다가가지 못하고 어느 방법이 없을까를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 사회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두 사람끼리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건 너무 좋았지만 다른 누군가와 더 깊게 내통을 한 누군가가 있었다라는 거고 서로가 이야기한 걸 그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오해나 억측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말이 퍼져나가게 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생긴 걸로 보여져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상황을 지금 와서는 많이 후회하고 있고 그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관계를 되돌릴 방법을 찾고 있다라고 해요. 무조건 제3자가 있었다라기보다는 그런 제3자와의 관계가 낀 분들도 분명 계실 터라 너무 확연하게 보여지는 관계성이 있어서 한번 언급을 드려봤고요. 상대방이 지금의 상황을 다시 되돌리고 싶어 하니까 왜 되돌리고 싶어 하는지 그 속마음을 조금 더 깊게 보도록 할게요. 그때가 너무 행복했대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가 너무 행복했었기 때문에 가장 만족도가 좋았고 서로 그렇게까지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다시 되돌리고 싶다라고 하네요. 너무 확연한 카드거든요. 이건 가족의 카드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가족과 연관된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거고 꼭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서로 관계성이 굉장히 깊고 오래되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런 좋았던 관계 속에서도 중간에 누군가로 인해서 영향을 받으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네요. 서로가 정말 잘 맞으셨던 분들인데 지금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다가갈 것이냐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이 관계를 끊을 것이냐, 상대방이 어떠한 선택을 앞두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확정을 지을 수 있는 그 어떤 선택인 건데요. 어느 정도 고민을 했을 때 두 갈래 길 정도까지는 상대방도 정리가 된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래서 서로가 행복하기 위한 그 관계로 가기 위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선택을 찾았을지 좀 궁금해지긴 하네요. 여러분과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 선택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것도 있어요. 물론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직접 다가가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관계성이 말로 인한 부분이나 관계적으로 서로 굉장히 깊은 상처를 준 관계라면 그냥 다가가기에는 상대방도 많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주변 지인이나 가족 그 누군가에게 상대방은 도움을 얻어서 그렇게 서로 같이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누군가를 어느 정도는 추려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만약에 여러분과 다시 한번 관계를 되돌릴 수 있게 된다면 서로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행복해지는 길로 가기 위해서 혼자 정면으로 맞서는 게 맞을지,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을 얻어서 어떠한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맞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네요. 상대방은 여러분이 계속 눈에 밟힌대요. 상대방은 여러분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돼요. 여러분의 SNS나 프사를 보고 있을 수도 있고요. 공개적인 활동을 한다라면 인플루언서나 유튜브 그런 컨텐츠나 미디어 활동을 하고 계신다라면 상대방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점점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굉장히 눈에 띄고 능력도 좋아 보이고 여러분과 함께 했을 때가 더 좋았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좀 하고 있어요. 이 관계는 너무 명확한데요. 상대방이 전반적으로 지난 일들을 후회하고 있고 여러분과의 관계를 돌리고 싶어 하는 게 너무 명확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마지막 카드를 뽑아도 상대방은 여전히 관계를 돌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클 것 같거든요. 이렇게 여러분과의 관계를 되돌리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지켜봐 오면서 더 크게 생겨났다라고 해요. 만약에 같은 공간에 있는 관계라고 한다면 매일 보면서 다른 사람보단 여러분이 계속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싶은 거고요. 어떠한 지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켜보거나 소식을 들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미디어나 컨텐츠 활동을 하기 때문에 혹은 SNS나 프사를 보면서 그렇게 여러분에 대한 소식을 계속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생겨났다라고 해요. 그래서 다시 이 관계를 되돌리고 싶어졌고 그 방법을 계속해서 찾고 있는 중이고 지금은 두 갈래 길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저는 이 관계성에서 만약에 결혼을 준비 중이셨던 분들 혹은 부모님이 엮여있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으로 인한 이슈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계속해서 가족 카드가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서로 너무 좋았는데 관계가 더 발전하는 과정에서 상처받는 일들이 좀 생겼고 그 이후에도 여러분에 대해서 더 회복하고 싶은 그 관계를 봤을 때는 가족이 되고 싶었던 혹은 가족이 엮여있던 그런 상황들이 좀 보여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안에 살고 있는 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있었던 자신의 그 모습을 탈피를 해서 벗어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의 관계를 되돌리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있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가정적인 부분에서 벗어나서 여러분에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지금 계속 생겨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관계는 서로 가까워질 수 있을지 그렇다면 그 해결 방안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조언 카드는 58이고요. 단백석이라고도 불려요. 희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강한 정신력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 카드는 여러분과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해줘요. 여러분과 상대방의 감정을 본다면 그 말 속의 감정이 너무 다양하게 쌓여갔던 흐름으로 보여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전하려던 감정은 정작 전달되지 못하고 서로의 관계가 주변에 구설만 남아버린 상태가 돼버린 건데요. 여러분이 먼저 다가갈지 아니면 기다릴지 고민 중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보다는 이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건 어떤 건지 그리고 여러분이 다가가거나 상대방이 다가왔을 때 그 감정을 얼마나 진심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를 먼저 결정을 해야 한다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레노먼트 카드만 보더라도 두 분 사이에는 여전히 말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는 감정이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동안 감정을 계속 숨기고 있었고 아직은 관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라면 아주 작은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먼저 다가갔을 때 이 관계는 충분히 되돌릴 수 있을 거예요. 짧은 안부라도 말이죠. 상대방이 너무 원하고 있잖아요. 상대방도 지금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러분이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 않고 상대방의 언행이 문제였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관계는 이어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신다면 그 사람은 지금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상황이고 주변의 눈치도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상대방은 분명 먼저 다가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을 거고요. 그 준비하는 시간은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준비를 하는 기간 동안에 상대방이 포기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기로에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상대방이 먼저 다가오게 되는 상황들이 생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본인 잘못인 걸 아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진실을 말하고 용서를 구하기에 그 정도의 어른은 아닐 수 있지만 진실을 말하고 용서를 좀 구하고 싶어 하는 모습도 보여져요. 이렇게 많이 울고 있잖아요. 용서를 구하는 것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실을 이야기를 하고 오해는 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보여져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먼저 다가갈 생각은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관계를 이어나갈 생각이 없으시다라는 거니까 상대방이 먼저 다가왔을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지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상대방이 여러분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나가고 싶어 하는지 그 속마음을 들여다봤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애매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재회 여부와 관계없이 이렇게 보내주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상대방은 다가오고 싶어 하는 마음이 보이지만 말로 인한 문제는 또 똑같은 상황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같은 일로 상처를 또 받지는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더 크거든요. 그럼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게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마음에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많이 조심스러워했고 어렵기도 했고 많이 위해준 분이셨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직 하지 못한 말들도 있을 거고 정리되지 않은 감정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아까운 시간들을 계속해서 소비하고 계실 텐데 아직까지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이 그 아까운 시간을 감정 때문에 소비하지는 않으셨으면 해요. 밉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겠죠. 그리고 말로 인한 문제는 사실 다시 꺼냈을 때 좋은 마무리를 하기는 힘들더라고요. 항상 끝이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특히나 여러분이 이용당한 상황이었다면 더 그럴 거예요. 여러분은 여전히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니까요. 그 사람에게 무언가 기대하거나 그 사람이 바뀌기를 억지로 애쓰기보다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따스함을 보내주는 그 누군가가 있을 테니까 그런 누군가에게 마음을 더 많이 나눠주시면 더 좋은 새로운 인연들로 채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따스함 줄 사람 없다면 저한테도 주시면 제가 감사히 받겠습니다. 앞으로 상처받지 않는 좋은 관계 이어나가시기를 응원할게요. 별 카드를 뽑아주신 4번 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리딩은 꼭 연애적인 관계가 아닌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 여러분과 이제는 멀어지고 단절된 상대방이 여러분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가고 싶어 하는지 그 속마음을 보려고 해요. 모든 인간관계라면 헤어진 전 연인, 가족, 친구, 동료, 그리 친하지 않은 누군가까지도 포함이 돼요. 그리고 이런 멀어진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했을 때 서로 다가갈 수 있는지 그 해결 방안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그만큼 다양한 관계가 있으실 테니까요. 멀어지고 단절된 사람이 2명 이상이고 그 근황이 모두 궁금하다면 그 대상을 생각하면서 다른 카드를 또 뽑아보셔도 돼요. 그럼 먼저 여러분과 상대방의 관계성과 어떻게 멀어졌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두 분은 잠수 이별, SNS나 톡으로 일방적인 통보를 한 뒤에 단절된 관계가 명확하게 보여져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같은 목표를 꿈꾸기도 하고 그렇게 관계를 이어나가셨을 텐데요. 같은 취미나 대화가 잘 통해서 SNS를 통해서 알게 된 관계도 계세요. 만나지 못했어도 마음이 통하고 만난다고 한다면 눈빛만 봐도 서로 알 것 같은 그런 사이였던 분들도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비밀 관계도 명확하게 있어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지만 글로 서로를 그리워하고 생각했던 그런 분들도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관계는 사실 느낌만으로 이어가긴 어렵잖아요. 서로가 바라보는 꿈이나 목표는 있었지만 만나다 보니까 서로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솔직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랐고 필요한 말이 제때 전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럼 왜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 라던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같은 그런 말들을 두 분 중 한 분은 하게 되셨을 거고요. 서로 글이나 전화로 나눈 대화가 나중에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질 때에는 서로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행동을 하게 돼서 서로에게 실망한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서로의 대화가 엇갈리기 시작했을 텐데요.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면 무관심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고 서운함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게 오해나 서운함이 쌓여서 결국 서로를 놓아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마지막을 누군가는 회피하면서 잠수 이별을 하게 된 분들도 계신데요. 잠수 이별이 아니라면 DM이나 톡으로 헤어짐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거나 지인을 통해서 말을 전한 뒤에 단절이 된 관계인 거죠. 이 별은 너무나 아름답고 뭔가 될 것 같은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너무 멀리 떠 있는 별이기도 해요. 서로가 다르다면 닿지 않는 거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되는 거죠. 결국 여러분이 기다렸던 메시지는 오지 않았고 필요했던 위로는 전달되지 않아서 마음이 많이 공허하고 외로움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관계가 단절된 가장 큰 이유는 소통의 부재예요. 이건 꼭 말과 관련된 소통뿐만 아니라 무언가 해보려는 적극성과 행동력이 부족했다라는 것도 돼요. 특히나 만남이 적을 수밖에 없었던 관계라면 상황을 제때 설명하지 않았거나 소식을 전달하지 않았을 때 기다리는 사람은 서운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 SNS로만 알고 지낸 관계라면 더 그럴 수 있죠. 사람은 누구나 말하지 않아도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사실 말하지 않으면 절대 전해지지 않는 것들도 분명 있거든요. 여러분이 바랬던 건 그저 서로의 미래를 바라보던 그때 서로에게 중요했던 단 한순간이라도 진심 어린 단 한마디 정도였을 건데 말이죠. 하지만 그 말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가 멀어졌고 이제는 다시 연결하기 어려운 거리만 남아버린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럼 상대방은 여러분과 다시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을지 그 속마음을 보도록 할까요? 여기 배신이 있네요. 이게 갈아탄 사람이 있네요. 제3자가 좀 엮여있는 것도 있고 제3자가 엮여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어떤 욕심이 난 거예요. 이 관계보다는 자신만이 원하는 어떠한 욕심이 생겼기 때문에 이 관계를 멀리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한 데에 대해서 상대방이 요즘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때 상대방이 여러분을 배신하고 혹은 여러분이 아니라 자신이 욕심이 났었던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선택을 했을 때 그렇게 욕심나는 걸 선택했었던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가족 카드가 또 나오네요. 가족이나 공동체. 만약에 연인 관계였다면 서로의 관계보다는 결혼에 더 집중이 되어 있거나 가족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고요. 연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공동체에서 본인이 원하는 목표가 여러분보다 더 우선시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서로가 말도 잘 통하고 서로가 보는 이상적인 방향이나 목표도 같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본인이 더 욕심나는 걸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꼭 가족이나 조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공동체에서 본인이 원하는 그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관계 속에서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이나 관계보다 후순위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자신이 욕심나는 그 무언가를 갖기 위해서 여러분에게는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을 했었다라고 하거든요. 이건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를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앞에서는 여러분과 정말 행복하다는 듯한 그런 행동을 했네요. 자신이 정말 갖고 싶은 것, 자신이 원하는 목표, 그리고 여러분보다 더 우선시했었던 그 무언가가 있었는데 여러분 앞에서는 서로의 관계가 정말 최고라고 하는 거고 그 속으로 본인이 생각하고 있었던 무언가는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이에나 같을 수도 있고 박쥐 같은 선택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자신에게 어떠한 이득을 줄 수 있는 선택을 했었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SNS에 정말 중독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보다 어떠한 협찬 그리고 콜라보 그런 것들에 중심을 두고 그런 것들을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관계들에 더 집중을 했다라는 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과 대화를 나눌 때에는 그건 정말 일적인 부분일 뿐이다. 혹은 이렇게 해야 우리가 더 행복하게 같이 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포장을 했겠죠. 그래서 여러분과의 관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듯이 행동을 했지만 사실은 본인이 취하고 싶은 것들을 계속해서 취해 나가면서 여러분과의 관계는 조금씩 멀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상대방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했다라는 게 보여지거든요. 굉장히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됐네요. 사실 여러분과의 관계도 굉장히 빠르게 가까워졌지만 상대방이 이루고 싶었던 것, 갖고 싶었던 것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데에도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한순간에 이렇게 돌아서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여러분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어요. 특히나 SNS로 알게 된 관계라면 실제로 만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떻게 지내는지도 잘 알 수 없잖아요. 그렇게 연락만 기다리게 되는 건데 그렇게 갑자기 끊어져 버리거나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게 되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할 수밖에 없죠. 굉장히 일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마음을 정리할 시간조차도 주어지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 관계에서는 비밀 관계도 분명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가정에서는 가정에서 따로 본인이 챙길 걸 챙기고 여러분과의 관계적으로는 감정적으로 채워나갈 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다라는 게 돼요. 이 관계 속에서 비밀 관계를 맺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전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관계는 예의상으로 만나는 거다라고 하면서 정리를 하고 곧 여러분에게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수 있지만 사실 그게 거짓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양쪽을 다 챙기고 있었다라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배신의 카드가 나왔고 상대방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단절을 해 나간 걸로 보여져요. 일반적인 관계라면 제3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정말 크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를 이어나가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웠거나 여러분보다 더 우선시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핑계조차도 댈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본인 편하자고 그렇게 잠수를 하거나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게 된 거예요. 되게 예의가 없네. 지금 이렇게 나온 카드만 봤을 때는 상대방은 여러분과 다시 가까워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보여지지는 않아요. 지금 상대방은 지금의 삶을 사는 데에 만족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과 다시 가까워지는 걸 생각할 때면 여러분만 선택할 수는 없다라고 해요. 본인이 포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포기할 생각도 없고 자신이 챙길 것들 다 챙겨줄 수 있고 자신을 이해해줄 수 있으면 그러면 바로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건 여러분이 바라는 상대방의 모습은 아닐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의 속마음을 조금 더 깊게 볼까요? 이 관계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더 이상 대화를 나눌 수도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본인이 이미 그렇게 단절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는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고 본인 잘못인 것도 알아요. 석고대지하고 있잖아요. 본인 잘못인 것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했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야 하는 것도 본인이 부담이 되고 그런 설명을 하고 싶지도 않기 때문에 또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관계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대화를 할 생각도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괘씸하네. 자신은 지금 자신의 삶을 새로 시작했다라고 하네요. 이 관계를 완전히 끊어낸 다음에 본인이 나아가고자 했던 방향으로 지금은 걸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시작을 함으로써 즐기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관계적으로는 상대방은 다가올 생각이 없어 보이네요. 지금 이 관계가 끝났다라는 쪽으로는 너무 명확한 카드들이 나오기 때문에 두 장을 이어서 뽑아보고 그 다음에 리딩을 한번 이어나가 볼게요. 이 완즈 8번 카드 또 나왔네요. 이 카드도 나오고 이 카드도 나오고 이분은 결정이 굉장히 빠르네요. 본인의 삶을 찾아갔네요. 만약에 연인이었다라고 한다면 결혼을 전제로 만나기를 바랬었고 그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다른 누군가가 생겨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연인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한다라면 가족 간의 관계에서 본인의 생각과는 좀 다른 생활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가족 간의 관계도 어느 정도 끊어지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어떠한 공동체에서 만났다라고 하더라도 과거에 여러분과 함께 했었던 그 기억이나 여러분과의 관계는 끊고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을 하면서 본인의 바운더리 안에 다른 사람들을 들여놓게 됐다라고 해요. 지금 본인은 그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어요. 저는 리딩을 할 때 희망회로를 돌리는 편은 아닌데 정말 소수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여러분을 그렇게 회피하고 잠수이별을 선택하고 DM이나 톡으로 여러분에게 통보를 했던 그 사실에 대해서 자신이 이렇게 석고대죄를 하면서 진솔하게 대화를 나눠봤을 때 여러분과 빠르게 다시 새로 시작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도 있어요. 그때 함께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고요.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빠르게 함께하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위쪽에 보여지는 카드상으로는 본인은 놓치고 싶은 것은 또 없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본인이 잘못한 건 맞지만 자신이 갖고 싶은 건 포기할 생각이 없다라는 것도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 상대방과 함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할 필요도 없고 다가오더라도 굳이 받아줘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물론 상대방이 다가왔을 때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니까요. 그때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했던 상황들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시고 상대방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다가왔을 때 받아줄지 여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서로 가까워질 수 있을지 그리고 그 해결 방안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조언의 카드는 칼사이트고요. 방해석이라고도 불려요. 심리적인 안정, 스트레스 해소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여러분에게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스톤인데 의미는 표현되지 못한 감정,
그리고 막혀있던 소통의 흐름을 열어주는 강력한 에너지를 지녔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끊었거나 통보를 한 후에 사라져버렸을 때 남겨진 여러분에게 가장 힘들었던 건 도대체 왜? 라는 질문에 답을 받을 수 없었다라는 걸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입장을 이야기할 수조차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심이 컸을 거고요. 지금 상대방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이유를 스스로 돌아보고 있는 중일 수 있어요. 말을 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어쩌면 못했던 말이 있었을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 카드가 의미하고 있는 건 여러분과 새로운 관계로 다시 한번 시작하고 싶다라는 소수의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지금 자신이 꿈꿔온 목표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때 아무 말도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였다는 말,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상처를 줬었던 그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생각해 왔었다는 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많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 정말 소수가 아닌 이상은 이런 말들을 듣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만약에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연락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연락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주도권은 여러분에게 있다는 점이에요. 용서라는 건 받아줄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거든요. 이 카드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먼저 다가오더라도 너무 쉽게 용서하지 말고 여러분을 먼저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여러분의 모습을 먼저 바라봐야 한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무책임한 태도로 여러분도 많이 무너졌고 혼자 감당을 했어야 됐던 시간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의 진심이 느껴진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용서를 해줄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때는 한 번쯤 다시 대화를 해볼 수 있겠죠. 관계를 망쳐놓은 사람은 그 책임도 함께 가져가야 될 테니까요. 이렇게 상대방이 여러분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나가고 싶어 하는지 그 속마음을 들여다봤어요. 어떻게 멀어졌는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상대방은 이렇게 반짝이는 별처럼 문득 빛나듯이 생각나는 추억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음에도 누군가와의 관계를 쉽게 끊어내지 못하는 여러분인 것 같은데 굉장히 이타적이기 때문이겠죠. 상대방은 굉장히 이기적으로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먼저 다가온다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키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니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시간이 되실 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살아가다 보면요, 관계마다 왜 말해주지 않았을까라는 순간들이 꼭 한 번씩은 찾아오는 것 같아요. 꼭 누군가와 이별을 하고 관계가 멀어지고 단절이 되는 그런 상황 말고도 흔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썸을 타는 관계라고 한다면 하루는 연락을 하는데 며칠 동안 연락이 없는 그런 관계들도 좀 있을 거예요. 서로가 관심을 표현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하루에 한 번쯤은 안부 인사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이라도, 자기 전에 한 번이라도, 아무리 바쁘고 갑작스럽게 잠들었다라고 하더라도 중간에 화장실을 갔을 때라도 연락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은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조차도 본인 위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차라리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먼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만 해줬어도 지금처럼 아픈 기억으로 남지는 않았을 텐데 그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웠을까 하는 아쉬움으로 마음속에 계속 붙잡게 되는 그런 기억들이 남아있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들 때문에 갑자기 단절되고 잠수 이별을 겪고 통보를 받았다라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정말 상처가 깊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마음속으로 붙잡고 있는 그 마음이 여러분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여러분은 깊게 사랑하고 믿고 기다렸기 때문이라는 걸 의미를 하니까요. 상대방에게서 왜라는 이유를 찾기보다 그냥 그 정도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힘들었던 시간 동안 스스로 단단해진 마음을 되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행동한 상대방은 본인이 행동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다가와야 될 때에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감당을 해야 하는 그런 몫도 상대방에게 사실 있을 거예요. 오늘 하루만큼은 스스로에게 고생 많았다고 다독여줘 보세요.